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뇌졸중을 경험을 하신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이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있고, 아예 그냥 애초에 뇌졸중이 생기시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상 이제 이렇게 뇌졸중이 처음에 생기지 않는 것들도 같이 이제 고려해서 한 거라서, 이제 예방을 하는 것 자체가 뇌졸중을 저희가 약 먹는 거 이상으로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라서 겹치는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상태의 콜레스테롤이든 혈압이든 이런 게 그냥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의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때그때 정리해서 필요하시면, 아무래도 다들 약 드시는 것도 싫어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약을 드심으로써 이런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더 이득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럴 만한 이유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관련되어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물론 연령이 이제 가장 교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 사실상 나이 드시면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이 생기실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뇌혈관 평가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필요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운동들, 평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나마 오시면은 저한테도 매번 뇌영양제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오셔서 치매 예방하는 약 달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사실 아직은 안타깝게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만이 그런 이제 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폐물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심장 뇌혈관 자체도 보호를 해줌으로써 뇌경색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 자체도 향후 이제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그러니까 혈관이 문제가 돼서 뇌가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것도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것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운동하세요라는 말만 이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제 좀 방법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좀 더 좋으시고, 이런 경우엔 저희가 이제 최소 주 3회 혹은 이제 여유가 되시면 주 5회가 좋으신데, 이렇게 이제 시간을 치면 30분 정도 하실 거면 좀 강도가 높은 운동들, 이제 자전거 타거나 달리기 하시거나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시간까지 하실 수 있으면 강도가 낮은 것들, 경보 정도의 꾸준한 이런 이제 좀 빠른 걸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산행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주 3회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약 먹는 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짜게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이제 방금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사실 이제 저희들 오시면 뇌경색 경험하시고 외래 오셔가지고 음식 뭐가 좋냐고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땅히 이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바깥에서 보실 때 많은 건강 보조식품들 중에서 뇌혈관 이렇게 치매 이런 이제 보조식품들도 있으셔서 그런 것도 드셔보시거나 하는 경험도 있으실 텐데, 사실상 이제 어떤 음식이 뇌혈관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존재하진 않고, 그냥 소위 저희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골고루 이제 규칙적인 이제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덜 짜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섬유소들과 함께 야채와 함께 골고루,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뇌경색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고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 또한 절대 피하실 필요가 없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적색 고기는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하시는 것들을 그걸 이제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그냥 건강히 잘 먹자. 당연히 이제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가 이제 이렇게 뇌혈관을 수축하면서 결국은 또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을 드시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어르신들, 사실 이제 이 부분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가끔 보시면은 나는 이 약을 뇌경색 때문에 먹고 있는데도 지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비슷한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약을 드실 때들 이제 왜 내가 약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약을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주로 원인이 되는 뇌경색이냐, 혹은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간 거냐, 아니면 뇌에 있는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냐,
그 외에 이제 뭐 가끔은 뭐 뇌경색이라고 해서 진단받고만 있는데 막상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약간 좀 불만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왜 생긴지 원인을 못 찾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원인 미상의 뇌경색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동맥경화 관련된 뇌경색이고, 앞서 이제 박찬영 교수님이 잘 보여주신 것처럼 혈관에 이렇게 협착이라든지 동맥경화를 해서 혈관이 망가져가면서 뇌경색이 생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심장에서 날아가는 뇌경색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드린 거고, 심장에서 날아가는 뇌경색의 이제 혈전에 의한 뇌경색은 사실 이제 심장은 약간 나무의 뿌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혈전이 날아가면은 여기저기 다른 많은 가지들이 날아갈 수 있어서 다발성 뇌경색 형태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의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혈관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는데, 비교적 증상이 이런 경우 경하지만 이런 걸 방치해서 자꾸 재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증상이 심해서 후유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와 관련된 뇌경색은 이제 이런 그림들이 저희가 이제 좀 그림을 보시기에 생소하실 건데,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이게 포인터가 없어서 이렇게 혈관 벽 자체가 되게 매끄럽지 않고 우둘투둘하고 이렇게 좀 끊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동맥경화에서 협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MRI를 찍으면 혈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혈관이 있을 때도 저희가 뇌경색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거의 뇌경색 환자에 준해서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방치를 하시다 보면 뇌경색이 생기고, 이제 뇌가 손상이 생기면은 저희가 MRI에서 이런 식으로 뇌에 이렇게 하얗게 생긴 병변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어지럼증, 복시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겨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런 또 어지럼증이 이제 생기면 저희가 이제 뒤통수에 있는 소뇌라고 하는 작은 데가 손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MRI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단하는 데는 아무래도 증상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 잘해 주신 것과 의사의 진찰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어느 정도 영상 검사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출혈과 감별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다른데, 이제 여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큰 혈관이 막혀서 이제 왼쪽에 혈관이 아예 안 보이는 건데, 요새는 이제 혈관이 막힐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혈전을 제거해서 이제 왼쪽 아래 같은 이제 그렇게 재개통이 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막상 이제 혈전을 빼냈을 때 저렇게 이제 하얀색 꺼즈 위에 빨간색 혈전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갖고 계신 환자분에게서 이제 확인되었던 그런 것들이고, 저기 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그 오른쪽 그림은 경동맥에서 동맥경화 협착이 심해서 결국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뇌경색이 온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상 만약에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에 실패를 계속할 경우 오른쪽 맨 아래 그림처럼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뇌졸중 치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민간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는 뇌에 이제 피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은 뇌에 피를 많이 보내는 게 결국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을 조금 놓치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이제 좀 불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어떤 경중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증상이 생기면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혹은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에 오셔서 그 이제 신경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어떤 이제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막힌 혈관에 해당하는 뇌경색으로 보일 경우에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혹은 이제 막혀 있는 혈관을 재개통할 수 있는 이제 혈전 제거술, 이런 시술적 치료를 하는 것들을 빨리 결정하는 게 가장 이제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놓치시면 당연히 뇌는 소라지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저희가 이제 그런 정맥을 통한 혈전 용해제 치료에 대해서 이게 좀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10년 전만 해도 뭐 한 40%, 50%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인 이제 인지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보통 골드 타입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이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4.5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4.5시간은 사실 이제 왜 생겼냐면은 저희가 저렇게 정맥을 통해서 혈전 용해 주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허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4.5시간이 꼭 어떤 엄청난 기준이라기보다는 저 시간 내에 오시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치료를 저희가 이제 상의를 드리고 고민을 해볼 여지라도 있고, 저 시간이 넘겨져서 많이 오시게 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치료가
치료가 많이 이제 제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상의 경중을 떠나서 가급적 빨리 오시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 대뇌동맥이 막혔고 이렇게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약을 했을 경우에 운 좋게 이제 혈전이 녹으면서 저거 이렇게 이제 왼쪽 혈관 뒤쪽에 보이는 것들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맥을 통해서 항혈전 용해제 주사제만으로도 뚫리는 경우도 많고 저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뚫린 경우는 기계적으로 이제 혈전을 제거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막힌 혈관이 결국 뚫리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뇌혈관에 막힌 곳을 확인해서 그 혈관을 선택한 다음에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이제 깐 다음에 스텐트를 다시 이제 끄집어 내림으로써 혈전을 끄집어 내리는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가장 최신의 뇌경색과 관련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슷한 시술을 어제 새벽에도 한 건 했고 방금도 오전에도 지금 하나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고령 환자분들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흔하게 이런 치료들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어느 시간 내에 오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었고 다행히 이제 개통은 둘 다 잘 되셔서 아마도 이제 개통이 안 됐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이 저희가 혈전 용해제를 빨리 투약을 하고 혹은 혈전 이제 제거술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위에는 이미 이제 뇌가 죽어버린 것들인데 저렇게 죽을 줄 알았던 뇌가 나중에 놔두면은 결국 저렇게 남아서 죽어버리는데 저렇게 혈관이 열리게 되면은 가끔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뇌들은 피가 다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 그림 보시면 하얀 그런 신호가 없어진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신데 저게 이제 뇌가 손상이 될 뻔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치료가 반응이 좋아서 저렇게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무조건 빨리 온다고 사실 그러면 뭐 다 낫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빨리 온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빨리 왔을 때 그래도 저희가 더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훨씬 더 많이 이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혈관이 어떻게 막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이제 내빈 외에도 다른 지인들께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급적 응급실 빨리 오시도록 얘기해 주시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뭐 4.5시간이 지냈다고 해도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한 거는 뇌경색은 초기 한 하루 이틀 정도 보통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도 이제 죽을 뻔하던 뇌가 살아났지만은 보통은 죽을 뻔한 뇌에서 조금 더 크기가 커지면서 뇌가 더 손상이 생기면서 있었던 마비가 이제 원래는 흔들흔들 할 정도의 팔다리가 나중에 완전 마비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는 차원에서도 뭔가 시술을 꼭 해야지만이 빨리 왔을 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빨리 와서 약이 투약이 되고 수액을 맞고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하고 기타 필요한 뇌경색에 이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후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마비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소위 뭐 병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섭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비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삼킴 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흡인성 폐렴에서 반복적인 폐렴으로 사망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못 움직이니까 욕창이 생기거나 또 이제 소변의 문제, 대소변의 문제로 인해서 저런 여러 가지 감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실질적인 사망이랑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뭐 지금 이제 뇌경색 경험을 하셔서 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되게 막 간호사들이 옆에서 많이 있고 의사들이 또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이런 좀 특수 목적의 그런 이제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에 일반적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병실이랑 좀 다르고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하루 이틀 정도 뇌경색이 진행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병실들이 있고 이런 병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예후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입원하시게 되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119 부르시는 겁니다. 옆에서 막 뭐 팔다리 준물이시거나 뭐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119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제 그런 것들 병원은 사실 119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시고
뭐 환자분이 가끔 이제 막 의식을 잃고 막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막 줌으로 그러지 마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실 게 어떻게든 간에 막 어디 막 체한 거 치료처럼 손발끝 따시는 거, 팔다리 주무리는 거, 뭐 우황청심을 먹이고, 특히나 이렇게 의식도 안 좋고 마비가 있을 때는 삼킨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 먹이시다가 잘못하면 다 폐렴이 생겨서 더 오셔가지고 열나고 혹은 호흡이 안 좋아서 이제 막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빨리 119 연락해 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뇌졸중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약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혈관이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예초에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다음 뇌경색이 이미 생기셨던 분들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공이 이제 같이 하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다 공자님 말씀처럼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환자분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항혈전 용해제, 항혈소판 제제라고 해서 뭐 아스피린 같은 약들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는 거로 확인이 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이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와파린이라고 해서 막 혈액 검사 자주 하고 되게 음식도 많이 못 먹고 약에 이제 서로 간섭하는 그런 불편하신 약들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항응고제로 좋은 약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 바르게 이제 뭐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에 협착이 심하거나 이런 뇌경색 환자분들 혹은 그런 혈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혈관이 좁아져서 그쪽 혈관에서 이제 피가 지나다니다가 혈소판이 자꾸 망가지면서 혈전이 이제 생겨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혈소판을 이제 억제를 함으로써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항혈소판 제제,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이제 드시는 거를, 이렇게 내가 원인에 따라서 먹는 약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